어느 순간 애가 확 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게 바로 그냥 얘가 왜 그럴까? 뭐 네. 의지가 없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임포스터를 못 견뎌서 그냥 정말 어느 순간 딱 네. 놔버렸을, 포기했을. 네, 안녕하세요.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뭐 정말 특별한 분을,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유명한 또 저명한 심리학자시죠. 우리 또 새로운 임포스터라는 책의 저자이신 리사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저도. 저 스튜디오의 많은 애청자분들께 좋은 말씀을 주시러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사선입니다. 네. 자, 임포스터라는 사실 되게 좀 낯서실 것 같아요. 네. 무슨 뜻인가요? 네, 원래 imposter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심리학에서 네, 심리학에서. 또 특별한 그런 뜻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런 imposter는 가면을 썼는데 그 가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면을 안 쓴 척하면서 썼는데 사람들이 가면을 썼다고 알까봐, 들킬까봐 계속 척하면서 가면을 쓰면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고 네. 아마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 또 네. 우리 또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도 다들 임포스터 가면 하나씩을 쓰고 계시다라고 사실 저는 이제 생각이 네. 들고. 하나만 아니죠. 네, 그, 네. 뭐, 여러 개. 네, 여러 개를. 그쵸.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떠올랐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네. 학생 하나인데, 너무 불쌍한 아이였어요. 고3인데, 네. 시험을 보고, 시험을 조금 망치면, 본인이 슬퍼하고 본인이 낙담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아파요. 그래서 아이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고민 전에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실망하고 엄마가 슬퍼하는 것 때문에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네. 네, 너무 심각한 아이였었거든요. 네, 저 너무 이해해요. 너무 이해하고 제가 그 학생이었거든요. 엄마는 아니고 학생 입장. 학생 역할을 더 이해하거든요. 네. 이런 임포스터들이 완벽주의가 되게 큰 증상이거든요. 완벽주의. 왜냐하면 그 완벽하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완벽한 가면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가면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시험 점수가 가면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학생이 시험 공부할 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많이 배우고, 뭐, 노력하고,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몇 주를 공부하는 게 그 학생이잖아요. 근데 시험은 그냥 잠깐, 결과.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도 알죠. 다른 사람들이 엄마도 열심히 해왔던 그런 과거들, 노력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점수만 볼 거니까 이제 이거만 완벽하게 보여야 된다. 이 가면에 대해서 가면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프레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처음부터 공부 시작할 때부터 시험 점수까지인데 근데 자기가 어려웠던 길들 걸어왔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약간 천재처럼 타고난 것처럼 그냥 쉽게 100점 맞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죠. 엄마한테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쵸. 근데 그거를 가면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안 되면은
너무 이제 들킨 거죠. 약간 내가 타고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들켜서 이제 원래 임포스터들은 들키면 한 번 들키잖아요. 옛날부터 그거를 이제 드러낸 게 없었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불안하고 더 창피하고 그래서 엄마 앞에서도 그거를 망친 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시험 점수만 아니고 진짜 노력했던 것을 더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게 들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거 어렵다 엄마. 이거는 엄마 이거는 답을 모르겠어. 이걸 문제를 못 풀 것 같아. 아니면 이거 너무 힘들어서 좀 스트레스 받아. 막 시험을 망칠 것 같아. 이런 솔직한 자기의 모든 자신 조금씩 보여준다면 그러면 엄마가 그 점수 뒤에 조금 보는 거잖아요. 조금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조금 힘드네. 그러면 약간 행동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튜터 같은 거 다른 선생님 도움 이제 줄 수 있게 구하거나 아니면 학원 바꿔야 되나? 아니면 엄마가 도와줄까? 근데 계속 그 임포스터는 숨겼으니까 그 노력하는 길. 아이가 네. 그 자체를 숨기고 왔으니까 엄마가 파악을 네. 잘 못하고. 네, 어떻게 생각했는지 공부 안 했다고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 가끔 우리 애가 100점 못 받아요. 그러면 몇 개만 틀려도 너 공부했다면서 이렇게 착각이거든요. 그런 이제 아이가 처음부터 공부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그냥 상상을 못하거나 그리고 그 상상 못하는 게 사실 제가 지금 다 아는 건 어른 됐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 걸렸던 공부를 까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가면 쓴 거예요. 엄마도 지금 아니까 어른 됐으니까 벌써 다 성공했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알았어. 나도 그런 열심히 했던 과거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기억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도 인정받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임포스터 가면을 네. 빨리 사실 벗겨줘야 되는데 네. 그걸 놔두다 보니까 아이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제자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대인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완벽을 요구하는 아이한테 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엄마 입장에서야 내 아이가 잘 살면 좋겠고 더 공부 잘했으면 네, 좋겠고 그렇죠. 네. 그런 애정과 걱정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완벽하기를 기대를 하고 아이 스스로는 아닌지는 알지만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네. 계속 가면을 이렇게 쓰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학생 고3 때 지도를 하면서 무슨 그 수능을 가르쳐 주는 입장이 아니라 네. 이 아이의 정신적인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우울할 일단 수 아파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든 생각은 이 아이가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닌데 네.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고 슬프고 아픈 거 불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 특히 엄마는 세상이잖아요. 특히 이제 아들의 경우엔 더더군다나 엄마의 사랑과 인정이 또 더 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엄마의 진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해석을 한 건 엄마가 아이한테 바라는 그런 완벽. 네, 그 엄마가 완벽을 바라는 게 엄마가 가면을 썼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이가 문제 아니에요, 먼저. 맞아요. 먼저 엄마가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다 까먹고. 맞아요. 그거죠. 개구리 된 거잖아요. 맞아. 올챙이 때가 없어요, 아예.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봤을 때 올챙이로 봐야 되는데 올챙이 행동 같은 거, 실수, 어려운 거 봐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어서 그냥
타고난 개구리를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장하고 네. 뭔가 완성된 상태만 기억을 하고 네. 그걸 또 내 자식한테는 바라고 네, 분명히 네. 본인도 안 그랬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가면을 쓰고 있는 아이들의 네. 원인을 가만히 들여놓고 보면 네. 부모님이 참 많은 먼저, 네. 가면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부모님 본인들이 참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 네. 네. 너무, 네. 무서운 얘기죠, 사실. 그리고 부모들이, 그냥 바보니까 아니면 못돼가지고 가면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진 거죠. 맞아요. 우리도. 그래서 약간 이제 엄마들 보면 제 자신도 이렇게 엄마 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딸 세린이 이제 첫 애니까 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완벽한 엄마면 애들 잘 키우겠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완벽한 엄마 아니래도 계속 척하면서 척을 하면서 네, 가면을, 가면을 쓰면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동안 뭐 칭찬들 받는 거. 가면을 한번 썼으면 막 우리 애는 뭐 너무 잘 자고 너무 잘 먹어. 그러면은 다른 부모들이 리사마 너무 좋은 엄마인가 봐. 그러면 그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이 내가 완벽한 엄마라고 생각한다. 내가 속였다. 근데 속였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속이는 거 계속 완벽한 엄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가면 쓰는 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자신도 그쵸, 속일 수도 맞아요. 있고. 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가면이 여러 몰라요. 개다 보면 네. 하나 벗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또 이게 새로운 진짜 부분들. 난가? 네, 몰라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사실 좀 그랬어요. 교수님의 이 임포스터라는 책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그 전책이 메타인지 학습법이시잖아요. 네. 도대체 임포스터와 학습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네. 바로 의문이 풀렸어요, 저는. 몇 네. 페이지 안 읽고도. 왜냐면 네. 이렇게 가면을 쓰면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되죠. 안 되죠. 가면을 쓰다 네. 보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뭐를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이덴티티가 뭔지 그쵸? 하나도 몰라요.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네. 공부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네, 모르고 네. 내가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네.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그 가면을 썼던 게 약간 학교에도 관련된 가면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교포로서 나는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근데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국 애들 앞에서 나도 미국 애다. 약간 근데 한국적인 문화 같은 거를 숨기면서. 근데 또 한국에 잠깐 오면은 나 한국 사람이다. 근데 숨길 게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도 나 한국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으면 사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음이 들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면들이 조금씩 이제 쓰면서 나중에는 나 누군지 몰라요. 난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이 뭐 누군지 몰라서 되게 힘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몰라서.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런 가면들 중에 대한민국 사회 자체 전체가 강요하는 가면 중에 하나가 남들과의 네. 비교,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야지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 애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든, 어떤 꿈이 있든, 사실 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어쨌든 중학교를 다니고 학년이 올라오고 그러면 공부, 영어든 수학이든 뭐가 됐든 남들만큼은 최소한 해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그 사실 남들만큼의 기준은 정말 평균이 아니죠. 네. 잘하는 애들의 평균을 맞춰서. 그러니까 1등하는 그렇죠. 상위권이 평균이 네. 돼서 정말 뭐 무리한 네. 선행학습, 네. 무한 경쟁, 네. 심지어 근데- 괴롭혀서까지 공부를 시키잖아요. 네, 근데 시험 점수랑 성적들, 뭐 랭킹, 뭐 1등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맞아요. 다 가면인데.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뭐 아주 어린 아이가 뭐 1학년 입학했는데 초등학생인데 뭐 첫 번째 시험을 뭐 꼴등했어요. 그거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이거 보고 나는 원래 바보야. 원래 공부 못하는 애다. 자기도 이거 시험 점수만 보면서 이게 진짜 나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이것만 보이니까 아무튼 얘는 뭐 공부 못하는 애다. 그리고 저도 부모님들도 그런 대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진짜 정말 1학년 부모들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알게 됐어요. 누가 1등하고 누가 뭐 1등 못했던. 근데 부모들끼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 걔는 뭐 공부 아닌 것 같아서 잘생겨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 약간 딱 벌써 가면만 보고 그 애를 몰라요. 다 입학했는데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뭐 들었는데 뭐 100점 못 받았어요. 아니면 망쳤어요. 근데 걔는 공부 못하는 애구나. 그거 벌써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면 가지고.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왜냐하면 이거 판단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애 귀로. 그 아이가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타고났구나. 이 착각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냥 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진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건가? 뭐 이거는 재미없다. 나는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배울 수 있는지 이거에 관련된 거 뭐 대화도 하고 약간 이런 길게 그 공부 그 가면 뒤잖아요. 그쵸.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를 더 집중하면 이런 착각 피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 낙인? 그러니까 사실 한번 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겠죠. 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인식이 되면 또 그거를 막 나빠요. 무조건 나빠요. 네, 그것도 임포스터죠. 왜냐하면 그것도 시험 점수만 보고 나는 천재인가 봐. 그럼 앞으로도 천재 해야 돼요. 못하죠, 인간인데. 그래서 약간 이제 임포스터의 증상들 보면은 성공의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잘하고 하는 사람이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성공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데 제일 무서운 게 인정이에요. 누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뭘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대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그 실수의 두려움. 맞아요. 그게 임포스터예요. 이제 계속 완벽해야 되니까 사실은 임포스터들은 오랫동안 뭐 성공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임포스터는 꼭 뭐 실패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이런 건 아무 소용 없고 이 가면을 쓰면서 이 불안한 마음이 문제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게 많이 또 가고 근데 사실 또 이게 인간 이 임포스터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가면 없이는 못 살아요. 그쵸.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에 시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대학교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다 가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면들을 다 인정하고 인정만 하면 조금 알거든요. 이거는 그냥 나 아니다. 나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시험 점수다. 근데 그것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이것만 보이니까 내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뭐 선생님한테 나 이번에 많이 틀렸는데 근데 조금 공부가 뭐 부족했었다. 아니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 이 가면 뒤에 있는 나 그거를 조금 설명할 수 있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오히려 잘하는 아이들이 네. 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다 임포스터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우울해요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서로 뭐 인정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합격까지 딱 해놓고 보면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내가 그냥 시험 잘 봐서 네. 합격을 한 건데 네.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서 이제는 실패를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좋은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다 있고. 그리고 다 가면을 숨기고. 네, 또 그러면서. 네, 완벽해 보여. 네. 네. 사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도저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네. 생각이 사실 드네요. 네, 실험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성공을 하자마자 가면을 제일 단단하게 쓰거든요. 그때가 제일 심한 임포스터들이에요.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맞아요. 회사 첫날, 뭐 첫 주. 맞아요. 여기 들어왔던 자격이 있다고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네. 네, 자신감은 없어요. 없는데. 네, 나는 여기서 다 속여서 왔는데 자신감 있는 척을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기억하면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만 여기 바본데? 어떡하지? 들킬까봐. 이게 제일 불안할 때고 똑같이 박사 과정 들어갈 때 내가 제일 바본데? 어떡하지? 막 척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교수 될 때 나는 이거 자격 없는데 그냥 운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가 1학년 때 제일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가면은 조금 알 거잖아요. 배우면서 얼마나 모르는지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 근데 1학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1학년 때 다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그때 조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위에 선배들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그냥 벌써 개구리 돼가니까. 네. 근데 위에 사람, 부모, 선생,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조금씩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면을 써서 그래도 좋은 대학은 갔지만 방금 네, 우리가 얘기한 네, 사람들은 네. 근데 대부분은 사실 거기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거잖아요. 못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임포스터였는데 그 불안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튕겨져 그냥 나가버리는. 포기, 그냥 포기. 포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그 임포스터를 보면은 그 증상들이 막 있잖아요. 뭐 완벽주의, 뭐 실수의 두려움, 성공의 두려움 이런 거요. 근데 약간 그런 불안한 것 때문에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를 보면은 하나는 정말 과하게 노력하는 거, 몰래 막 울면서 그거 저였거든요. 이거는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아주 소수죠 사실. 네.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고 아니고. 두 번째 그룹은 그렇죠. 포기야. 포기. 미루기, 들키기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아니구나. 안 된다, 아니다. 네. 아예 그냥 그 필드를 떠나버리죠. 네, 떠나요. 네. 네. 어차피 인정 근데 못 다 임포스터예요. 네. 그렇죠. 양쪽 다 그렇지만. 다 그 불안 때문인데 행동들이 달라서 이쪽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더 뭐 똑똑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다른 가면을 쓴 거예요. 쓴 거고. 네. 최소한 어쨌든 대학 입학까지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이 임포스터 가면을 썼을 때 그런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공감을 가실 게 우리 아이가 정한 게 아직 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잘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학년이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애가 확 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게 바로 그냥 얘가 왜 그럴까? 뭐 네. 의지가 없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임포스터를 못 견뎌서 그냥 정말 어느 순간 딱 놔버렸을, 포기했을. 그리고 아이 스스로는 뭐 본인이 가면을 쓰든 벗든 그런 인식을 하기가 어렵고. 네,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메타인지는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막 사람들은 읽으라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막 이 책은 가면을 완전히 벗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메타인지는 가면이 있는데 언제 벗고 언제 쓰는지 이거를 잘 결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다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그 가면을 쓰는 게 약간 성숙하다, 뭐 어린이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써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자신을 잘 들으면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 그러면 아, 나 이거를 못 견딘다. 그냥 예를 들어 뭐 선생님한테 이거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시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다 메타인지거든요. 그렇죠. 그때 자신을 안 벗어봐요. 그러면 네, 내일까지 할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밤새 과한 공부를 이제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또 100점 받고 또 그 가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이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막 과하게 몰래 비밀로 공부하기 전에 100점 받기 전에 그냥 딱 판단해서 이게 진짜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 이게 조금 어려워서 힌트를 주세요. 이게 메타인지의 그 두 번째 단계잖아요. 컨트롤. 한국 사람들이 네. 그걸 잘 못하죠. 정말. 가면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뭔가. 특히나 이제 공부를 네.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네, 더 더 완벽하게. 네. 자, 이 아이들의 임포스터를 벗겨주기 위한 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은데 네. 아이 스스로가 잘 벗으면 참 좋지만 네. 그게 사실 뭐 안 어른들도 돼요. 안 되는 거 어른들도 안 되고. 애한테 강할 수는 없잖아요.